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러와 제55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용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까지입니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요. 아이들이 자라면 여러 가지를 혼자 할 수 있게 되지요. 경제적 관념은 언제 생길까요? 5살쯤 되면은 자판기에 이제 돈을 넣었을 때 뭐가 물건이 나온다. 이 돈의 위력, 이런 걸 조금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500원과 1000원의 차이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한 6살 정도 돼야 되고요. 7살쯤 되면은 혼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올 수도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죠.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20살이 되어도 스스로 물건을 사서 경제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상당한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효연 씨. 오늘은 이 김효연 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온 경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초대 대표를 했고요. 현재 이사직을 가지고 있는 분 김효연 씨입니다. 이분은 2012년에 이곳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과거에는 그냥 그 수원시 평생학습관이라고 했죠. 글로벌을 쓰지 않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평생학습관인데요. 거기에서 재무관리사 과정을 들었다 그럽니다. 재무관리사 과정을 듣는 동기는 어땠을까요? 돈 좀 벌어보겠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재무관리라는 것이 그냥 돈 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이거를 우리만 알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우리가 경제 교육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경제 교육 또 강사 과정까지 이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봉사를 나섰는데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경제 교육이지 생활 교육인 것이죠. 생활에 모두가 모든 것이 경제와 또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맙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발달장애인들한테 경제 교육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 경제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라온 경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까지 만들고 체계적으로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써 2012년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9년, 뭐 10년 가까이 이런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1호 발달장애인 경제강사라고 김효연 씨는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수원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어깨동무 교실이라는 이런 예쁜 이름으로 장애 청소년들을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제교육인데요. 경제교육이 그냥 경제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우리 국악 연주도 하고 밭에 나가서 그 농작물을 또 제작도 해보고 같이 화성을 또 소풍 가기도 하면서 하나씩 돈 세는 거, 돈의 가치, 그 다음에 예산 세우는 거, 예산 세워서 물건을 사서 말하자면 요리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요리 관련된 재료를 사서 요리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겪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서 발달장애인들도 발달장애 청소년들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좀 느려서 그렇지, 좀 방법상으로 조금 달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10,000원을 주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라. 무슨 물건을 살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불친절하게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사왔을 때 아이들은 대단한 보람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걸 옆에서 봤을 때 선생님도 똑같으시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아무 물건이나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성취감을 주는데, 이제 그 다음 걸음은 비교적 쉽죠. 이제 너는 살 수 있으니 너가 원하는 걸 사봐라. 이렇게 또 사기 위해서 그럼 너 저축을 해봐라. 선물을 좀 줘봐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단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이 김효연 씨가 지난 10월 22일, 2021년 10월 22일 수원시 평시학습 축제가 온택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님들이 이제 강당에 와서 발표를 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줌으로 들으셨는데요. 이때 이제 이 사례를 발표를 하십니다. 6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자신이 바뀐 얘기를 16분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김효연 씨가 장애 아이들 경제 교육을 시킨 사례를 얘기해 가지고요. 그분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교육을 했고 정말 그 보람을 느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보여주신 영상 장애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화폐를 만지면서 또 계산을 하면서 하는 교육 장면이고 또 자기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의 결실로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수원시는 평생학습 도시인데 포용적 도시, 포용적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포용적이란 게 뭐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울리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재무관리를 받았는데 장애인 경제교육으로 또 그렇게 해서 사회 봉사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네요. 이렇게 장애인들을 계속 교육을 하지만은 장애인들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따가운 편견, 또 싸늘한 그런 그 태도, 이런 것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실에서 열심히 배워서 10,000원짜리 들고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조금 늦게 얘기도 기다려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찬찬히 제공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마구 빨리 얘기 안 한다고 뭐 다그치고, 야단을 치고 이러면 조금 뭐 하려고 하던 마음도 다 움츠러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애 아이들은 느린 학습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교육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경제 교육이라면 주식 투자다,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경제 교육은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수입과 지출 관리라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꼭 뭐 대박을 내야 되나요? 대박을 내는 경제 교육,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조용호 관장의 좌우지간 읽어볼까요? 예. 이 발달 장애인 특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박현주라는 분이 또 신문에 컬럼도 많이 쓰고 해서 컬럼니스트인데 그분 자료를 보니까 1번이면 3번 있어요. 1번 발달 장애인에게 소비 선택권을 주세요. 네, 2번 발달 장애인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선택이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3번 발달 장애인에게 거스름돈을 정직하게 거슬러 주세요. 야, 3번 발달장애인한테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참 이거. 네, 그리고 김효연 씨의 말씀을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우리 장애 청소년들도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원시 평생 글로벌 평생학습관 오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학기 프로그램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호 배우러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호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